나주에서 내로라 하는 천석군 부자 홍배대감은 오늘 밤도 쉬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서는 그의 막내딸 춘심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춘심아, 벌써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드린 지 반년이 넘어갔는디. 인자는 너도 마음에서 좀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냐잉? 아버지, 저도 머리로는 이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쉽게 놓아주지 않구만요. 그려잉. 어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겠냐마는. 오늘은 바람이 유난히 찬 것 같구만 춘심아. 까딱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께 적당히 하고 얼른 들어가 쉬어라잉. 홍배대감은 딸 춘심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요. 그는 딸 춘심이의 뒷모습을 한참을 바라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웜에 저 짠한 것을 이것이 참말로 어떡하면 좋다냐잉? 홍배대감 내 딸 춘심이는 벌써 반년째 낮에는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은 채 밤만 되면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홍배대감은 여전히 깊은 상념에 빠진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스치듯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무거운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지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슴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봉서봐, 춘심이는 오늘도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냐? 네 어르신, 아씨께서는 오늘도 그저 방 안에 계신 채로 나오지 않으셨구만요. 요즘은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밤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저러다가 참말로 큰일이 나지 않으려나?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어르신. 아이고, 저 가여운 것을 참말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잉? 아, 꿈이요. 꿈사시오. 봉서봐, 이것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를 잘못 들은 것이다냐? 분명히 이게 꿈을 사라는 말처럼 들린디. 이것이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다냐? 어르신께서 제대로 들은 것이 맞구만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꿈을 사라고 들리는구만요. 세상의 별의 별 장수는 다 보았지만 꿈을 판다는 장수는 한평생을 산 홍배대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그리하여 호기심이 동한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시켜서 꿈을 판다는 장수를 불러오라고 하였는데요. 봉섭이 밖으로 뛰어가고 한참 후 한 새우젓 장수가 홍배대감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판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 가격은 도대체 얼마에 팔겠다는 말인가잉? 홍배대감이 그에게 묻자 그 새우젓 장수는 이런저런 눈치를 보더니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홍배대감에게 다가가 조심히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말입니다. 용을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우젓 장수의 말을 들은 홍배대감은 깜짝 놀란 채 머슴 봉섭이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봉서봐, 네 이새우젓 장수를 행랑채에 모셔다 주고 말이오. 급하게 박처사님을 좀 불러와야 쓰겄다잉. 박처사는 어려서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관직 세계에서도 승승장구를 하던 사람이었으나 딱딱한 공직 세계의 환멸을 느끼고 일찍이 은퇴를 하고서는 나주의 변두리에 조그만한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은퇴한 이후에는 방에 틀어박혀 주역을 공부하였는데 관상이나 풍수에도 능하여 홍배대감이 고민거리나 큰일이 있으면 항상 조언을 구하는 인물이었지요. 박처사가 새우젓 장수가 기다리는 행랑채로 들어오자 홍배대감은 박처사에게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박처사는 새우젓 장수를 꿰뚫어 보려는 듯이 한참을 지그시 쳐다보았지요. 그래, 자네가 어젯밤에 용을 타는 꿈을 꾸었단 말이지. 맞습니다요, 어르신. 저는 갑수라는 새우젓 장수인데 말입니다. 어제 강진에서 여기 나주로 오기 위해서 산마루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그곳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꿈속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만 큰 벼락과 함께 황검색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주막에 자고 있는 저를 휘감고 다시 구름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꿈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서도 이것이 보통 예사로운 꿈은 아니구나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주로 와 새우젓 대신에 꿈을 사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구만요. 그렇게 좋은 꿈을 꾸었으면 그것을 자네가 가지고 있지. 못하러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그런가잉?
새우젓 장수인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있어봐야 막말로 새우젓이나 좀 더 팔고 말일 아닙니까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 꿈을 꾼 저를 갖다가 필요로 할 만한 부잣집에 파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허허, 자네가 천상 장사치는 장사치구만. 내 자네 말 잘 알아들었네 그래요. 홍배대감과 박처사는 새우젓 장수 값수를 행랑채에 두고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홍배대감의 불안해하는 기분을 이해한다는 듯이 서늘한 아침의 기운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걸음을 옮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처사님께서 보시기 저 갑술한 자가 어떻게 보이십니까요? 홍배대감이 근심에 가득 찬 듯한 걱정되는 얼굴로 묻자 박처사는 확신에 찬 듯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대감님, 내 저 갑수라는 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자의 관상을 한번 찬찬히 봐보니 절대 저자가 거짓말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니구만요. 저자가 비록 새우젓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인성도 고다 보이고 배포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저 사내가 꿈꾼 대로 저자가 용을 탈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 꿈을 사는 사람에 따라 달린 일인 것 같구만요. 마침 대감님 집에는 시집을 가지 않은 여식이 있으니 어떻습니까? 내보니 저자가 대감님 집 앞에서 꿈을 판 것이 절대 우연 같아 보이지는 않는디 말이오요. 처사님 말대로 저 청년이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구만이요. 그런데 문제는 춘심이가 지금 저렇게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저 갑수라는 사내를 남편으로 맞아들일란가 그것이 걱정이구만요. 그것은 대감님이 춘심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대감님께서 저 사내를 받아들인다면 나 또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저 청년이 꿈처럼 대감님 집에 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요. 처사님, 춘심이가 저 사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요? 춘심이가 아직도 약혼자 일을 잊지 못하고 반년 동안 방에서 눈물만 흘리고는 밤에는 기도만 드리는데 말이여요. 대감님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구만요. 용꿈의 효력은 단 하루뿐이 안 되니께 오늘을 넘기면 모든 것이 허사구만요. 홍배대감은 박처사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번 기회가 딸 춘심이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결심을 굳혔지요. 알겠습니다, 처사님. 그러면 이것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어떻게든 한번 춘심이를 설득해 봐야 쓰겠구만이요. 이로써 마음에 확신이 선 홍배대감은 반년 만에 딸 춘심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방으로 가는 동안 홍배대감의 머릿속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 떠올랐지요. 때는 1년 전 딸 춘심이 그동안 아버지 홍배대감 몰래 만나고 있던 선비 덕파리를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집에 데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박처사도 함께하였지요. 대감 어르신, 제가 과거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서 춘심이 낭자에 어울리는 사내가 되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허허허, 덕팔이 자네 배포가 큰 것이 참말로 마음에 드는구만 그래. 그려 남자가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러면 내 자네 말대로 자네가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되면 우리 딸 춘심이와의 혼례를 허락하겠네. 내 한번 제대로 밀어줄 테니 말이요. 한번 힘내보시게나. 아이고,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제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요. 홍배대감은 자신감 넘쳐 보이는 덕팔이 마음에 쏙 들어 그들의 혼례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처사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대감님, 저 덕파리가 악한 사람은 아니나 저 선비의 관상을 보니 춘심이와 맺어지면 분명히 불행이 따를 것 같구만요. 저 덕파리의 얼굴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처사님? 아이고, 그래도 춘심이가 저렇게 덕파리와의 혼례를 고집하니 내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설령 춘심이와 대감님의 사이가 멀어질지라도 그래도 한 번말이나 꺼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감님? 아이고, 처사님. 내 처사님이 원체 관상이나 풍수 등을 잘하는 것을 알지만서도 그것이 매번 맞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한번 뱉어놓은 말을 이제서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요?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혼례 약속인데 말이여요. 박처사는 홍배대감이 워낙에 확고했기에 여기서 그를 더 설득을 하려 들면 자칫 홍배대감과 자신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않고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예상은 항상 비켜가는 법이 없듯이
시간은 반년이 지나 덕팔이는 과거에 낙방을 하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춘심이를 볼 면목이 없다며 인생을 비관한 채 산으로 올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지요. 이후 춘심이는 약혼자 덕팔이를 잃었다는 충격에 반년 동안 낮에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밤에만 몰래 나와 매일같이 덕팔이를 위해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홍배대감이 반년 만에 춘심의 방에 들어가니 딸 춘심이는 수척한 얼굴로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춘심이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기에 홍배대감은 가슴이 아려왔지요. 춘심아, 이것이 말이다. 홍배대감은 춘심이에게 어렵사리 방에 들어온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고 딸 춘심이는 예상대로 격하게 화를 내며 반대를 하였지요. 아버지, 저희가 그자를 이전부터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자의 말만 들어보고는 느닷없이 부부의 연을 맺으라고 하십니까요? 춘심아, 나도 알고 있구만. 이것이 암만 해도 너무나 황당하게만 들리겠지. 그래도 말이여, 저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구만. 무려 용을 타는 꿈을 꾼데다가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 앞으로 와서는 저라고 당당하게 꿈을 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치 하늘이 반년간의 네 기도에 답을 해준 것처럼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구만. 아버지, 그렇다고는 해도 제가 아직 덕팔 씨를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해 마음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사. 이제 떠나버린 사람은 얼른 보내주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잉. 더군다나 이번에는 박 처사님도 저 친구의 관상을 보고 괜찮다고 하니 한 번은 네가 애비의 말을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박 처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단 말입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처사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춘심이는 박처사가 반대를 했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덕팔이와 홀레나를 잡았던 것이 덕팔이를 사지로 몰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박처사의 말을 한번 따라보기로 하고는 처음 보는 갑수에게 시집을 가기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었지요. 용꿈의 효력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에 춘심이 마당으로 나와 갑수를 보자마자 서둘러 혼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춘심이는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으나 그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따르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이것이 네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만, 참말로. 그날 점심이 지나 오후에 그저 물 한 바가지를 떠놓고 춘심이와 갑수는 급하게 혼례를 치르고는 저녁이 되어서는 서로 어색한 가운데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합방을 하였습니다. 아씨, 아니 제 부인이라고 불러야 쓰겄구만요. 너무 갑작스러워 정신이 없었지요. 말씀 낮추시지요, 서방님. 서방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부인,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새우젓 장사치기는 했지만서도 부인이 이렇게 나를 받아주었으니 그래도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겠구만 그려. 저도 이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기는 한디 이제 아내가 된 입장으로 함께 해야지요. 그날 밤 춘심이와 갑수는 비록 어색했으나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서로 다짐하였고 이윽고 방을 비추던 호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지만 갑수와 춘심이는 여전히 서로에게 익숙해지지 못한 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가득했습니다. 춘심이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을 간직한 채 갑수와의 새로운 인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갑수는 그런 춘심이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남아있던 소금을 전부 팔 때까지 당분간은 소금 장수를 일을 이어가겠다며 지게에 소금을 올렸습니다. 원매, 이서방,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아, 자네가 우리 집 사후가 되었는디 다시 소금을 짊어지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란가? 항상 소금 장수만 하다가 갑자기 일을 쉬니 몸이 답답하기도 하고 부인에게 조금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 장인어르신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만요. 그려.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하루아침에 풀리지는 않겠지. 그래도 앞으로는 자네가 이제는 이런 소금 파는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네. 알겠습니다요. 장인어르신. 거 남아있는 소금을 팔 때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수는 부잣집의 사위가 되었지만 남아있는 소금을 팔 때까지는 당분간 소금 장수일을 계속하겠다며 홍배대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게를 지고 문을 나섰습니다. 이후 소금을 팔고 돌아온 갑수는 곧장 신방으로 가서 부인 춘심이에게 조심스레 깨엿을 하나 건넸지요. 이것이 거 부인 입에는 맞을지 모르겠구만 그래. 어디 한번 맛이나 봐볼 텐가? 부인 춘심이는 그 엿을 받아들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에도 갑수가 소금을 팔고 돌아올 때면 춘심이를 위해 작은 먹을거리를 사온다거나 아니면 꽃등을 꺾어다 부인 춘심이에게 내밀었지요. 갑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며 고생을 한 탓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찾아내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홍배대감은 밤이 되자 딸 춘심이를 원치 않은 혼인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심란한 기분을 달래고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박처사님 말대로 춘심이를 저 소금장수한테 시집을 보내기는 했는디 이것이 참말로 내 잘한 일이었는지 모르겠구만 그래. 홍배대감은 더 이상 딸 춘심이를 고통 속에 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갑수에게 시집을 보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계속 의심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춘심이의 신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홍배대감은 잠시 걸음을 멈춰 세우며 신방의 귀를 기울이니 그 소리는 바로 다름 아닌 춘심이와 갑수의 웃음소리였지요. 처음에는 홍배대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워메, 이게 도대체 얼마 만에 집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냔 말이냐. 홍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재차 그 소리를 확인했고 그 소리는 더 이상 짧은 순간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춘심이와 갑수의 밝은 웃음소리는 계속해서 집안에 울려 퍼졌지요. 내 갑수 자네가 진짜로 용을 탈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내 딸 춘심이에게 웃음을 찾아준 것, 그거 하나만으로 참말로 고맙구만 하이고. 홍배대감은 비로소 딸의 웃음을 찾게 해준 갑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천천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기 시작할 무렵 박처사가 홍배대감을 찾아왔지요. 워메, 처사님 그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요? 대감님, 이제 갑수가 길을 피고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분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제야 딸 춘심이 갑수 덕분에 안정을 되찾고 부부로서 서로 애정을 키우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분가라니 홍배대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저 처사님, 이제 좀 가정의 행복을 찾아가는데 굳이 떠나야 합니까요? 갑수는 이제 내 사위입니다요.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도 한 인생 아닙니까요? 대감님, 갑수가 꾸었던 꿈속에 나타난 용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구만요. 풍수상 이곳 저곳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갑수가 용을 타고 승천할 만한 터가 있을 것이니 내 갑수와 함께 그곳을 찾아보는 여행을 잠시 동안 떠나볼까 합니다. 그동안 내 직접 갑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터이니 대감님께서 꼭 좀 허락해 주셨음 하구만요. 알겠습니다. 처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내 어쩔 수가 없구만이요. 그리하여 박처사는 불안해하는 홍배대감을 재차 안심시키고는 갑수와 함께 용이 승천할 터를 찾는다며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박처사와 갑수가 집터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며 여러 마을과 들판을 지나갔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긴 여정의 피로를 달래기 위해 잠시 주막에 들러 따스한 국밥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던 중 박처사는 무심코 지나치기 어려운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갑수가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편지나 글이 아닌 주막 벽에 걸린 한시였지요. 오메, 가갑수.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는 겐가? 갑수는 박처사의 말에 잠시 당황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우젓 장사를 하는 자네가 도대체 어떻게 글을 배웠단 말인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디 말이오. 갑수는 부끄러운 듯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글 공부라 할 만한 것은 없구만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께서 천자문하고 사자, 수학, 그리고 동몽선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요.
제가 익힌 것은 그 정도뿐이라 처사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요.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글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만. 그 어렸을 때 배운 것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네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증거구만. 드디어 찾았구만 그래. 이 친구가 무엇을 통해 용을 타게 될지 드디어 찾았단 말일세. 박처사와 갑수가 길을 나선 지 한 달쯤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다시 홍배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홍배대감은 한 달 만에 돌아온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박처사의 말에 바로 얼굴 표정이 굳어졌지요. 대감님 드디어 저희가 진천에서 용이 승천할 만한 터를 발견했구만요. 그곳에 작은 집을 지어 갑수와 춘심이를 분가를 시키고 나 역시 그곳으로 가 내가 직접 갑수를 가르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할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시험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홍배대감은 덕파리의 비극적인 일을 떠올리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사님, 덕파리도 그놈의 과거 시험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춘심이도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는디 그 과거 시험을 우리 갑수에게도 꼭 시켜야 하는 겁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분가를 할 곳을 찾는다길래 그러려니 했지만 그놈의 과거 시험이라니요. 홍배대감이 언성을 높이며 흥분을 하자 박처사는 그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감님, 용꿈을 산 것은 다름 아닌 대감님 아닙니까요? 그러니 모든 결정은 대감님께 달려있지요. 허나 저 또한 대감님을 설득할 때 갑수가 용을 탈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저 역시 제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처사님, 그것이 이제서 좀 살만해졌는디 그 악몽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 그렇구만이요. 대감님, 큰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과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요. 대감님께서 저를 믿고 지원을 해주신다면 내 힘을 다해서 갑수를 용을 태워 대감님께 보내드릴 테니 대감님께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구만요. 홍배대감은 박처사의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에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딸 춘심이의 행복을 다시 찾아준 갑수를 그간 지켜보며 박처사가 말한 것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요. 내 이왕 한번 믿기로 한 것 처사님을 끝까지 믿어보겠습니다. 내 갑수가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처사님 꼭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요. 대감님, 내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리하여 진천의 고요한 산자락에 작은 초가집이 세워졌습니다. 박처사는 그곳에서 갑수 부부와 함께 기거하며 갑수의 글 공부를 도와주었지요. 갑수는 비록 어릴 때 배운 천자문과 동몽선습의 기초만 가지고 있었으나 박처사가 가르치는 한 글자 한 구절을 빠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깊은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박처사가 한 가지를 설명하면 갑수는 그 설명 속에서 10가지를 깨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박처사를 놀라게 하였지요. 갑수야, 내 이미 네 소질은 확인했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지우는 일이다. 과거 공부라는 것이 너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불안함이 클 테지만 이럴 때일수록 너 자신을 믿고 마음속에 의심을 버린 채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야. 네, 스승님. 저는 스승님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그저 따르겠습니다요. 진천에서 박처사와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이상 갑수에게서는 새우젓 장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나주에서 홍배대감의 마음속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었지요. 아이고, 자꾸만 마음속에 덕파리의 일이 생각나는 것이 이것이 참말로 내가 잘한 일인지 모르겠구만 그래.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딸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갑수의 재능을 믿어야 한다는 박처사의 말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5년이 지나고 어느 이른 아침 홍배대감 내 머슴 봉섭이가 급히 홍배대감을 찾았습니다. 봉섭이는 땀을 흘리며 허겁지겁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지요. 대감님, 갑수 도련님이 봉섭아,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리도 경거망동을 하는 것이냐? 거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말이요. 아니 대감님, 갑수 도련님이 지금 말이어요잉? 그 순간 홍배대감의 눈에는 창밖집 담 너머로 삐죽하게 나타난 어사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어사와는 집 대문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홍배대감은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사와를 응시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구름 속에서 용이 모습을 조용히 드러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것이 참말로 이것이 나에게 오는구만. 그래 박 처사님이 말한 대로 참말로 용이구만 용. 내가 여태껏 의심만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 용이 내려오는구나. 갑수는 어사와를 쓰고 한 마리의 용처럼 당당하게 홍배대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갑수의 당당한 발걸음은 마치 운명이 이끄는 듯이 힘차 보였지요. 갑수야, 네가 참말로 해내었구나. 우리 사위가 드디어 어사화를 쓰고 돌아오다니. 참말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잉. 장인어른, 모든 것이 다 장인어른하고 박처사님이 저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절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홍배대감은 갑수의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의미로 마을 사람들 모두를 초대해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갑수의 성공을 축하하였고 홍배대감의 집은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지요. 이후 갑수는 관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거두었고 춘심이와 함께 자손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홍배대감은 그들의 곁에서 여생을 평안하게 보냈으니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름답게 완성이 되었지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